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컨설턴트 신한대학교 민항교수 신종호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 질문의 시간과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질문의 시간과 방법을 바꿔야 할까요? 바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교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강의실은 아날로그 교실에서의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 교수자의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과연 우리 학습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러한 교수자의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학습자들은 수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인식의 범위, 그러면서 본인의 학습의 이 모든 범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또한 교수자 또한 교단을 정리하는 부분에서의 질문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현재 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도 우리 교실에서는 아날로그의 이 질문법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이 타이밍, 과연 수업의 종료의 시점에 바람직할까요? 질문을, 강의를 듣고 마지막 부분에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문의 타이밍을 수업 종료 시점이 아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질문을 올려주는 것. 이러한 방법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플립트 러닝의 거꾸로 수업이 대안이 되겠죠. 다음 주 수업을 교수자가 미리 학습자들에게 선행으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의 범위를 수업 전에 이 소셜미디어의 SNS로 교수자에게 보내주고요.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선행학습하고 난 후에 이 본인의 이 질문의 피드백을 모아서 그 질문을 이제 수업에서 풀어주는 것이 현재 교육의 혁명의 화두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 러닝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질문을 종료 시점, 강의 후반부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미리 수업 전에 이 프리클래스로 끄집어 앞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수자는 그러한 질문의 범위를 수업의 준비로 인클래스에서 토론으로 풀어주는 이러한 수업의 방법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시간은 앞당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질문의 피드백을 교수자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소셜미디어 세상에서의 SNS입니다. 학습자들과 교수자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SNS 플랫폼, 이러한 플랫폼에 교수자의 선행학습 강의 자료를 올려주고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퀘스천의 범위를 SNS 이 플랫폼에 올려주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이 학습자 개인의 이 질문의 영역에서 이 다중의 학습자들 또한 이 질문의 영역으로 플랫폼에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 수업 전에 개인 혼자의 이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서 많은 학습자들의 이 질문의 범위까지 학습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질문의 영역 또한 넓힐 수 있는 SNS의 이 플랫폼의 공유. 그리고
이 본 수업에서는, 인클래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수업의 종료 시점이 아닌 수업 시간 내내 질문을 SNS로, 즉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 SNS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방법. 간혹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순간순간의 질문, 이제 학습하면서 일어나는데요. 그 부분이 마무리 부분에서만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순간순간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의 범위를 망각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는 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질문의 영역을 이제 넓힐 수 없는 이 한계가 현재 우리 강의실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 질문의 방법은 수업 시간 내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내내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에서의 질문은 지금 좌측에서의 손을 들고 하는 질문이 아닌 개개 학습자들마다의 손을 들고 하는 질문의 범위는 본 수업에 많은 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런 아날로그 시대에서의 손을 들고 하는 이 질문의 이 방법을 이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연결되어져 있는 이 쌍방향의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이 텍스트로 이제 올려주는 거 참 좋지 않을까요? 질문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질문의 범위가 이제 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교시 수업을 되어지는 도중에 이제 다중에 이 학습자들이 순간적으로 지금 이 질문의 영역 이걸 메모해서 쉬는 시간에 교수자에게 이 물어보는 것도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교수자 또한 약간의 휴식도 필요하고 학습자들도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다시 이 질문의 영역을 교수자를 따라가서 복도에 가서 얘기하거나 또는 교수자의 휴식의 시간 범위까지 빼앗아서 다시 가서 퀘스천의 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 이러한 것보다는 수업 인클래스에서의 순간순간의 질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습자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 즉 핸드폰의 이 플랫폼으로 이제 올려주면 교수자는 1교시 끝난 시점에서의 1교시에서 발생되어지는 학습자들이 이 퀘스천한 이 질문의 범위를 이제 이 플랫폼에서 확인하고요. 그러한 범위를 2교시 수업 전에 좀 더 이제 이 답이라고 하기보다도 교수자의 견해를 이제 이야기하고 또는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한 질문의 영역을 이 미러링을 통해서 다중이 보고 있는 이 스크린의 미러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의 이 질문의 영역을 같이 이제 미러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의 영역을 집단지성의 토론으로 한번 끌고 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자의 견해까지 합쳐 본다라고 한다면 수업이 참 풍성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2교시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1교시와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간의 퀘스천을 이 스마트 디바이스, 즉 모바일로 이렇게 업로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시점에서 또한 수업의 총평이라든지 또는 이 학습의 피드백, 요점 정리라든지 또는 이러한 질문의 영역까지 다시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 많은 학생, 지금 우리의 교실의 이 질문의 방법은 지금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소수자의
한해서만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학생들의 이 질문을 이 남는 강의 마지막 종료 부분에 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질문이 있지만 나머지 시간 5분, 10분 정도에서의 이 질문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학습의 영역의 이 범위가 좀 부족하지만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교실 아닐까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학습 효율이 학습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질문의 영역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아날로그의 교실에서의 손을 들고 하는 질문의 이 방법은 사실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의 모든 참여자들의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본인의 질문을 이제 한 명에 빠짐없이 다 올려주는 이러한 이 질문의 범위 또한 모두 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풍성한 수업 아닐까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 즉 학습자들이 궁금해하는 범위를 더 풀어주고요. 그리고 풀어주는 대신에 질문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켜주는 것이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항 교수 또한 몇 년 동안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항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의 이 방법은 마지막 종료 시점에서 학습자들에게 모두 다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을 다 올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 약 10분 정도 남는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참여한 학생의 이 모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본인의 질문을 올려주면 그 질문이 이 앞에 강당에 이제 앞에 강의실의 이 스크린 내 미러링으로 모든 학생들의 질문의 영역이 같이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50여 명의 학생들이 올려준 모든 질문을 미러링의 이 스크린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10분 내에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 종료 후에 제가 연구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올려준 이러한 이 다양한 질문의 피드백, 질문을 제가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집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변 영상의 URL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종료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러한 이 스마트한 이러한 교수학습 환경의 부재로 감히 우리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디지털의 혁명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학습자들의 생각의 질문, 내 영역을 순간순간으로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의 도구,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이 연결, 이 부분이 살아있는 수업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의 이 교실의 모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연결의 범위가 사실 이러한 이 페이퍼워크나 포스트잇 이런 범위로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어떤 인식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범위는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 많은 이 실시간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폰은 교수자와 라인업 연결되어짐으로 인한 이 소통으로 실시간에 학습의 요점이라든지
또는 수업의 총평이라든지 질문의 영역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와 소통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부분이 디지털 혁명 시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학생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극장에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 영화의 리뷰를 보거나 소문에 입소문에 의해서 영화가 참 재밌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보는데요. 사실 우리의 학생들의 이 수업은 질문의 영역을 사전에 미리 생각해 보지 못하고 본 수업에 들어와서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질문의 영역으로 끝내버리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감히 크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소 이러한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소통에 이러한 이 에듀테크는 사실 조금 우리가 낯설기는 하지만 이제는 교육에 기술이 접목되어지는 에듀테크의 세상입니다. 교실에 이 에듀테크를 좀 더 가감하게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소통의 수업, 쌍방향 수업, 이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그리고 질문의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는 수업, 이러한 모든 범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본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미래교육 컨설턴트 신종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